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바다낚시 전문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낙TV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한 목줄과 바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줄과 바늘은 물속에서 대상어와 직접 마주치는 부분이므로 입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많은 낚시인들이 늘 하던 대로 별다른 생각 없이 목줄을 묶고 바늘을 선택합니다. 조과 향상을 위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가는 목줄이 유리하다? 감성돔 낚시를 오래 한 낚시인 중에는 목줄을 가늘게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목줄이 가늘수록 감성돔 눈에 잘 띄지 않고 미끼의 자연스러움이 더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물색이 흐려지므로 흔히 말하는 감성돔이 목줄을 타는 현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이맘때 원도권에서는 2.5호나 3호 목줄로 대물을 뽑아내는 낚시인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목줄이 굵어도 입질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온이 떨어질수록 감성돔은 움직임이 둔해져서 좀처럼 바닥층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중녀나 수중턱 아래쪽에 머물다가 눈앞에 접근한 먹잇감에만 반응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감성돔을 가는 목줄로 상대하다간 챔질 후 제대로 힘겨루기를 펼치기도 전에 물밑지형에 목줄이 쓸려서 터지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바닥을 세밀하게 더듬어야 하는 겨울 감성돔 낚시는 굵은 목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감성돔 낚시에서 목줄로 쓰이는 카본 목줄은 비중이 1.8 내외입니다. 물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줄이 굵을수록 침력이 높아져 수심이 깊거나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포인트에서 미끼를 빠르게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호 목줄을 쓰면 1.5호 목줄에 좁쌀 봉돌을 단 것과 비슷한 정렬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견제를 해도 미끼가 떠오르는 폭이 작아 좀 더 세밀하게 바닥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굵은 목줄을 쓸 때 생기는 단점으로는 채비 전체의 자연스러움이 떨어진다는 것과 밑걸림이 생겼을 때 원줄이 터져 채비를 손실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목줄이 굵으면 채비 전체의 자연스러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목줄을 길게 묶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목줄 길이를 3m 전후로 쓰는데 2호 이상 굵은 목줄을 쓸 때는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4에서 5m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굵은 목줄의 또 다른 단점은 밑걸림이 생겼을 때 강하게 당기면 원줄이 터져서 채비를 손실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령 2.5호 원줄에 1.75호 목줄과 2호 목줄을 묶었을 때를 비교하면 2호 목줄을 묶었을 때 원줄이 터질 위험이 몇 배나 커집니다. 따라서 굵은 목줄을 쓰기 위해서는 원줄도 한 단계 굵게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대물 감성돔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원도권으로 출조할 때는 원줄을 3호로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2.5호 원줄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찌매듭이 묶여있던 곳까지는 잘라내고 채비를 해야 합니다. 찌매듭이 묶인 곳 아래쪽 원줄은 낚시 도중 보이지 않는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줄을 한 단계 굵게 사용해도 원줄이 먼저 끊어질 확률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큰 바늘이 잘 걸린다? 바늘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감성돔의 활성도입니다. 미끼를 덥석덥석 삼킬 때는 바늘이 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끼를 툭툭 건드리기만 하거나 입에 문 채로 가만히 있는 등 먹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바늘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늘이 작을수록 감성돔이 미끼를 흡입할 때 이물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로 낚이는 씨알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자가 속출하는 원도권에서 감성돔 바늘 1, 2호를 쓰면 힘겨루기 도중 부러지거나 바늘이 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씨알 굵은 감성돔을 겨냥해서 목줄을 2호 이상 쓴다면 바늘도 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3호를 써야 하고 4에서 5호를 쓰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 선택입니다. 바늘을 선택할 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미끼의 종류입니다. 크릴이나 옥수수 같은 미끼는 작은 바늘을 써도 무난히 꿰 수 있지만 깐새우나 참깨지렁이 같은 미끼는 큰 바늘에 단단히 꿰야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늘은 크기와 더불어 관통력도 중요합니다. 대상어를 여러 마리 낚은 다음이나 밑걸림이 생긴 뒤에는 바늘 끝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늘 끝으로 엄지손톱을 긁어보는 것입니다. 바늘 끝이 손톱 표면에 걸리면 아직 상태가 괜찮지만 걸리지 않고 미끄러진다면 바늘 끝이 무뎌져서 관통력이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성돔, 특히 대물감성돔은
입술이 두껍고 입 안쪽에 이빨이 촘촘하게 나 있기 때문에 바늘이 묻으면 챔질과 동시에 튕겨져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힘겨루기 도중에 바늘이 벗겨지는 현상도 바늘 끝이 무뎌져서 제대로 관통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늘은 조금만 이상이 느껴져도 새 걸로 갈아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 바늘 묶음은 확실하게.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늘을 어설프게 묶어서 감성돔을 걸었을 때 묶은 부위가 풀리는 일입니다. 특히 입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 대충 바늘을 묶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평소 바늘을 단단히 잘 묶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 바늘 묶음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 있는 묶음법 한 가지라도 반복 연습해 확실하게 손에 익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목줄이 굵거나 바늘이 작을 때는 평소처럼 바늘을 묶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묶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색이 흐리고 바닥 위주로 탐색하므로 목줄이 굵어도 문제가 없다. 자연스러움이 떨어지는 단점은 길게 묶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끌림에 대비해서 원줄과 목줄의 밸런스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바늘은 대상어의 씨알과 활성도, 미끼 크기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오래 써서 관통력이 떨어진 바늘은 반드시 새 걸로 교체해야 한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